블랙홀.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블랙홀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빈 공간일까요? 끝없는 어둠? 평행우주?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광활한 우주에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는 초대형 별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모든 좋은 일이 그렇듯 이 별의 파티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료가 다 떨어지고 펑 하고 사라집니다. 말 그대로요. 별은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붕괴는 너무 강렬해서 싱크홀과 같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우주에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르죠. 빛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궁극의 탈출 불가 영역입니다. 블랙홀에 접근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블랙홀 자체는 빛을 방출하지 않지만 블랙홀 주변에서 눈부신 우주 불꽃놀이, 즉 응축 원반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 주변에서 매혹적인 춤을 추며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회전목마와도 같아요. 놀라운 중력이 주변에서 이 모든 물질을 끌어당겨 이 우주의 용광로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곳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수백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또한 지구의 망원경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눈부신 X선과 고에너지 방사선이 끊임없이 방출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상의 지평선이라는 신비한 경계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그 너머에는 물리법칙이 통하지 않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주 교통체증에 갇혀 아무리 가속 페달을 밟아도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문턱을 넘으면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 무엇이 보이나요?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구조로 서로 얽혀 있다고 해요. 마치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늘어나고 구부러지는 우주 트램폴린과 같아요. 그리고 블랙홀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 트램폴린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왜곡해요. 따라서 블랙홀에 가까이 다가가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시공간의 곡률이 너무 강렬해져서 마치 소용돌이가 모든 것을, 심지어 빛 자체까지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왜곡된 색상과 계속 변화하는 빛의 광선으로 우주 유령의 집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이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문워크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또한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 곡률은 매우 극단적이어서 시간 팽창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요. 블랙홀 근처의 시간은 우주의 다른 곳과는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슬로우 모션 효과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요. 그리고 더 깊이 떨어질수록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리법칙이 눈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이 모든 광기에서 살아남았다고 가정해볼게요. 정확히 어디로 떨어지고 있을까요? 저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편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요? 이천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특이점이라고 불리는 애매하고 신비로운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블랙홀의 중심이죠.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된 하나의 점으로 뭉쳐지는 곳이에요. 별 전체의 덩어리가 한 점으로 뭉쳐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일반적인 물리법칙은 잊어버리세요. 알고 있는 지식이 무너지고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는 새로운 영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지의 영역은 어떤 모습일까요?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관문이 될 수 있어요. 블랙홀 안에 여러 우주가 러시아 인형처럼 중첩되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의 내부는 고유한 물리법칙과 가능성을 가진 평행우주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평행우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론이에요. 아니면 웜홀은 어떨까요? 블랙홀이 우주 지하철 시스템을 형성하여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을 연결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의 극심한 중력이 다른 은하계로, 심지어 과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있는 터널인 웜홀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비밀 통로를 찾는 것과 같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블랙홀 내부에서 이질적인 물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상한 성질이나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이상한 물질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엎는 일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이론 중 하나는 블랙홀이 실제로 화이트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눈부시게 밝은 우주쇼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은 물질, 에너지, 정보를 무모하게 우주로 뿜어내는 분수입니다. 새로운 우주의 발상지죠.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화이트홀은 반사건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어요. 블랙홀은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고 아무것도 나올 수 없지만 화이트홀은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밀어냅니다. 화이트홀은 가상의 물체예요. 아직 그 존재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화이트홀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블랙홀과 연결될 수 있어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화이트홀은 어딘가로 그 물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홀에서 나오는 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잠재적으로 새로운 우주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함께 우주적 창조의 순환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한 우주의 종말은 다른 우주의 탄생으로 이어지죠. 이 모든 이론은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그 어떤 것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블랙홀은 여전히 우리 세계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신비한 존재를 연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매우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예요.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빛에 의존하는 망원경으로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X선 방출, 블랙홀의 중력이 주변 물체에 미치는 영향, 기타 단서 등에 의존해야 해요. 또한 매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블랙홀은 물리법칙에게 재밌는 놀이터와 같아요. 블랙홀은 주변의 공간과 시간을 뒤틀기 때문에 그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주 애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분야 연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유망합니다. 이미 놀라운 발견을 해왔으니까요.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최초의 블랙홀의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의 87 은하의 중심 블랙홀이에요. 몇 년 후에는 우리 은하인 밀키웨이 중심에 있는 블랙홀의 사진도 찍었어요. 이것은 궁수자리 A별이라고 불려요. 이 모든 것이 연구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발견한 멋진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력파를 예로 들어볼게요. 돌이 물에 떨어지면 물결이 생기는 거 아시죠? 중력파는 시공간 구조의 파문입니다. 중력파는 우주에서 가장 격변적인 사건에 대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중력파를 통해 우리는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현상과 사건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관측은 블랙홀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블랙홀의 신비에 대한 더욱 상세한 관측과 통찰력을 제공할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과학의 아름다움이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스릴이며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게 하는 호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세상의 비밀을 풀기 위한 스릴 넘치는 탐험을 계속해요. 소행성, 우주파편, 떠돌아다니는 블랙홀을 피해야 하는 등 우주를 여행하면서 특히 험난한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은 공상과학 시리즈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근처에 별이나 행성이 없이 홀로 우주를 떠도는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계에서 약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구를 구하기 위해 초능력을 가진 영웅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은 물론 그 어떤 것도 그 영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이 작은 공간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태양 질량의 수십만에서 수십억 배에 달하는 초질량 블랙홀은 종종 은하 중심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블랙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합니다. 우선 동반자별이나 고양은하가 없는 외로운 블랙홀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초당 5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우주여행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가상의 시나리오를 살펴볼게요.
어느 날 초신성에서 엄청나게 거대한 별이 폭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이 별이 우리의 블랙홀을 형성한 별이었습니다. 폭발로 인해 새로운 블랙홀은 엄청난 힘을 얻어 은하계를 날아다니며 믿을 수 없는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몇 가지 가능한 설명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 방황하는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를 방문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파멸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과학자들은 긴장을 풀고 숨을 고르라고 말합니다. 이 블랙홀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블랙홀과 마주칠 확률은 극히 미미합니다. 게다가 이 블랙홀은 현재 완전히 조용하고 어둡습니다. 다만 언젠가 블랙홀이 무언가를 먹기 시작하면 깨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새 망원경이 이와 같은 방황하는 블랙홀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블랙홀은 빛을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먹어 치울 때만 감지할 수 있어요. 이때 블랙홀이 밝게 빛나거든요. 또는 동반별이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별은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 발견된 이 블랙홀은 완전히 혼자서 외롭게 존재합니다. 빛나지도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동반자 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 우주 방랑자를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중력 마이크로 렌즈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중력이 그 뒤에 있는 별의 빛을 굴절시켜 확대하는 것으로 마치 돋보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서도 블랙홀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블랙홀은 매혹적인 존재이며 그중 일부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블랙홀처럼 정말 독특합니다. 거의 모든 은하에는 그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질량이 우리 태양보다 수백만에서 수십억 배나 큰 거대한 블랙홀이죠. 그중 하나가 톤 618입니다. 정말 크고 강력한 블랙홀로 우주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매우 밝은 지점인 퀘이사의 일부입니다. 톤 618은 지구에서 약 182억 광년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보다 40억 배나 더 무겁습니다. 같은 종족을 잡아먹는 블랙홀도 있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별과 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블랙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다른 은하에서 더 큰 블랙홀에 삼켜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감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발견은 나사의 찬드라 X선 천문대를 사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블랙홀의 무게는 태양 질량의 약 3천만 배이고 다른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최소 100만 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총알을 쏘아대는 블랙홀도 있습니다. 분명히 블랙홀은 물질을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총알을 쏘아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지구에서 약 28,000광년 떨어져 있고 무게가 태양 질량의 5배에서 10배인 비교적 작은 블랙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블랙홀이 어떻게 동반자별에서 물질을 끌어당기고 그중 일부를 거대한 가스 총알의 형태로 폭발시키는지 보았습니다. 이 총알은 빛의 거의 4분의 1 속도로 움직이는 초고속입니다. 일부 블랙홀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주변 공간을 극도로 비틀어 놓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구에서 약 35,0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자리에 위치한 블랙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초당 950회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회전합니다. 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가장자리에 물체를 놓을 수 있다면 그 물체는 시속 5억 3,600만 킬로미터로 블랙홀 주위를 돌 거예요. 이는 빛의 절반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블랙홀은 유니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블랙홀은 우리 태양 질량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는 안정된 블랙홀의 가능한 최소 크기에 매우 근접한 것입니다. 블랙홀 자체는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연구하기 어렵지만 과학자들은 바로 이곳 지구에서 블랙홀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영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험실에서 블랙홀의 특징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을 포함한 어떤 것도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광섬유를 이용해 인공 사건의 지평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실험실에서 실험을 설정하여 블랙홀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호킹 방사선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만든 이러한 미니 블랙홀은 과학자들이 실제 블랙홀의 신비한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홀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블랙홀은 고유한 방식으로 탄생합니다. 원시 블랙홀은 우주가 아주 젊었을 때 빅뱅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어 항성 블랙홀은 거대한 별이 스스로 붕괴할 때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별의 외층이 우주로 폭발하는 초신성이 발생하고 중심부가 블랙홀로 변합니다. 초질량 블랙홀의 경우 블랙홀이 속한 은하와 함께 형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블랙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은하의 크기와 질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블랙홀은 행성을 삼키려고 무작위로 우주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중력에 복종합니다. 따라서 블랙홀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려면 현재 지구에 있는 어떤 블랙홀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과 같은 질량의 블랙홀이 우리 태양을 대체하더라도 지구는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태양과 같은 중력을 가질 것이고 지구는 지금 태양 궤도를 도는 것처럼 계속 공전할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차가워질 테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런 대체물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태양은 블랙홀이 될 만큼 질량이 충분하지 않으니 절대 블랙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약 50억 년 후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 붉은 항성이 될 겁니다. 연료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외층을 벗겨내어 행성 성운이라고 불리는 빛나는 가스고리를 만들 겁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